여기 공간도형부터는 외울 게 없어요. 나이스. 그런데 외울 건 없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들이 많아요. 새로운 개념도 있을 것이고 도형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들을 그려보고 그림을 봐야 되는데 사실 내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도형이 많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의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부터는 알겠니? 평상시에 본인이 공간 도형을 보는 눈이 좀 부족했다 싶으면 이제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공간 도형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공간 도형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눈이 안 좋잖아. 그래서 공간 도형을 보는 방법은 평면 도형은 잘 보이잖아. 평면 도형 그다음은 잘 보이잖아. 공간 도형을 기본적인 생각은 평면 도형화 시킬 거야. 공간 도형을 평면 도형화 시킬 거라고. 그게 뭐냐면 단면을 잘 잘라야 됩니다. 공간 도형을 잘 보는 방법은 단면을 잘 잘라야 돼. 와, 너도 잘 알고 있는 이 도형이야. 밖에 보이냐? 밖에 보여? 밖에 도형이 뭐야? 오, 이름도 알고 있었어. 안에 있는 도형이 뭐냐? 뭐라고? 정팔면체. 어떻게 연결한 거야? 정사각형의 무게중심,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면 정팔면체가 됩니다.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가 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요놈의 부피 같은 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부피 같은 걸 배웠어. 이해되니? 윤지야 배웠잖아. 네. 몇 대 몇이야? 1대4? 찍냐? 1대8, 1대8. 찍어?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단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 돌려가면서 그림이 잘 안 보일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보이니? 밖에? 안에와 밖에 보여? 몇 대 몇이야? 단면을 보라고. 몇 대 몇? 넓이가 몇 대 몇? 넓이 단면을 보면 넓이잖아. 1대 2지. 그렇지? 그럼 일단 부피비가 1대 2 같은 느낌으로 일단 올 수 있니? 되니? 근데 안에 도형이 어떤 도형이야? 도형이 뭐야? 그럼 도형이 자르면 절반 자르면 뿔이잖아. 뿔은 부피가 어떻게 돼? 3분의 1이 되잖아. 2분의 1에 3분의 1이야. 밑면이 지금 2분의 1이고 뿔이잖아. 다시 3분의 1이 됐겠지. 이 기둥이었다면 2분의 1로 끝났겠지. 높이가 똑같을 거니까. 뿔이니까 3분의 1에서 6분의 1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상식. 그래서 상식이 많은 걸 뭐라 그래? 몰상식. 상식이 몰려 있으니까 몰상식. 재미없어. 그렇지 민주야. 너는 몰상식 하잖아. 네. 자, 그래서 공간도형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난 모르겠다 싶으면 단면을 잘라봐야 돼. 단면을 자르는데 공간도형이 우리가 그림이 놓여있는 위치의 모습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돌려가면서 단면을 잘라야 돼. 이게 돌아서 봐봐야 돼. 근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돌려가지고 평면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엄만 알겠니? 엄만 알겠어?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볼 줄 알아야 공간 도형이 쉽게 보일 거라는 거야. 돌아가면서 내가 봐야 돼 실은. 특히 이제 어떤 도형이 나올 거냐면 뒤에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구가 나올 겁니다. 구는 우리가 많이 봐본 적이 없어. 그러지? 그럼 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봐야 돼 내가 실제로. 근데 본 적이 많이 없다고. 됐니?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을 돌려서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럴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가 나오면 제일 어렵습니다. 잘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럼 구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해를 하고 돌아가서 단면을 잘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근데 공간 도형도 있고 공간 좌표도 있잖아. 좌표화시키면 그 전에 우리가 도형도 기하도 마찬가지로 평면 도형에서도 도형이 있었고 걔를 좌표화시키면 걔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말이지. 그러지. 공간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도형이 있고 공간을 좌표화시키면 우리가 그 전에 계산 못했던 것도 좌표화시키면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있다고. 엄마 이해됐지? 근데 식으로 풀면 훨씬 복잡합니다. 일단 풀 수는 있는데 복잡한 거야. 그 전에 도형도 방정식으로 세워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근데 더 복잡하니까 일단 도형으로 해석을 하고 아 나는 해석이 안 된다. 좌표화시켜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도형은 우리는 출발을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선 면이야. 그러면 도형에서 점선 면을 잘 보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면은 평면을 일단 의미하고 있습니다. 면은 평면을 의미하고 있어요. 점선 면을 잘 보자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도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위치 관계입니다. 여기 있는 점선 면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위치 관계를 알아야 그 상황에 따라서 뭘 구할 거야? 길이도 구할 것이고 각도 구할 거야. 길이도 구하고 각도 구할 거야. 이해되니?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거 말고 도형에서 우리 뭣도 구해봤어? 연아야 뭣도 구해봤어? 도형에서. 너가 도형에서 질문 나오면 뭐가 나왔어? 생각이 없어? 도형에서 질문 나오면 뭘 구하시오 나와? 뭘 구하시오 나와? 도형에서 점이잖아. 무게중심 점이잖아. 그러지? 좌표잖아. 그건 위치 관계야. 됐어? 또 다른 거 뭐 있어? 인경아 도형에서 뭐 구하라 그래? 넓이 구하라 그러지? 왜 넓이가 없어 근데? 넓이는 어떻게 구해? 뭘 이용해서 구해? 길이나 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이 길이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길이 각을 구하라는 소리야. 넓이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넓이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길이와 각을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일단. 그럼 넓이를 구하셔야 하면 우리는 길이와 각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러잖아. 넓이 구하라면 얘를 뜯어갖고 막 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각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됐니? 엄마 알겠니? 우리는 그래서 위치 관계, 길이, 각을 구할 줄 알면 도형을 다 해석을 했다고 보는 거라고. 아까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표는 뭐냐면 위치 관계입니다. 이 표는 뭐라고?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뭐 있어 지금? 당연히 기본 요소가 총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점, 선, 면의 관계를 생각하겠지. 두 개씩 총 몇 가지 나오겠어?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총 6가지 나오겠니? 9가지가 나오나? 몇 가지가 나오지? 점, 직선, 점, 평면, 직선 6가지 나오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6가지에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위치 관계를 찾으려고 할 거고, 거기에 발생하는 길이와 각을 구하려고 할 거야. 민주 알아먹었니? 네. 점하고 점은 위치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 관계가 없는 건 없는데 실은 위치 관계를 굳이 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점하고 점은 위치 관계를 논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점하고 점은 당연히 점하고 점은 이런 말이겠지. 두 개의 점이 나오면 우리 뭐해? 연아야 뭐해? 이어.
어떻게 이어? 이거죠 반듯하게. 반듯하게 고둔선으로 있습니다. 고둔선의 의미가 직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직선의 의미가 다른 뜻이 있잖아. 끝이 없는 선을 직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둔선 있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거리가 발생하네요. 거리. 이 거리를 무슨 거리라 불러? 거리를 뭐라 불러? 직선거리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도형에서 말하는 길이는 보통 최단거리를 얘기하고 있어. 길이는 뭘 한다고? 최단거리.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길이라면 최단거리를 말하고 있다. 점과 점을 잇는 선, 고둔선으로 잇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 길이가 등장한다 이거지. 얘 길이를 뭐라 부르냐면 길이 직선거리라 부르지. 자,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요거 표만 잘 채우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다 여가 들어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점하고 직선은 평면에 있어, 공간에 있어? 점하고 직선은 평면에 있어? 네. 너 공간 안에 직선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건 뭐야? 네. 요건 뭐야? 아 있어요. 있잖아. 네. 점하고 점도 공간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있잖아 지금. 자, 위에 걸 그대로 보고 그린 거야 내가. 위에 것이 길어, 아래 것이 길어? 아래 거. 오, 아래 것이 길어? 아래 것이 좀 더 크거나 같겠지. 이상이 되겠지. 왜 그래? 왜 그래? 왜냐고요? 평면은 다 보이잖아. 공간은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 그러지? 이렇게 봐야 평면을 보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는 이걸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게 공간이 게 틀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 그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착시. 이해되니? 쪼런 점이 있잖아. 쪼렇고 모퉁이가 있지. 저기 모퉁이 뭐라고 하지? 쪼로? 구석탱이 있잖아. 김수. 네. 저 구석탱이 있잖아. 저 구석탱이. 여기. 아이씨. 지금 이 공간을 그림을 내가 그린 거야. 저 부분을. 그래서 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와 있는 거야? 들어간 거야? 몰라요. 모르지. 모르잖아. 이렇게 보면. 그러지? 근데 우리가 다른 주변 내용들을 보다 보면 머리에 직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뭐라지 그걸 습관 뭐라지? 뭐라고 말해야 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얘는 나와 있다 들어갔다고 말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 요것도 그렇게 그릴 거 아니야. 쪽 부분도 똑같이 그릴 거 아니야. 나와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길이가 이렇게 놓아야 너희들 길이가 정확히 보일 건데 이렇게 놓으면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래서 그게 평면화 시키는 거라고. 아까 말했던 공간 도형을 단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평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알겠니? 그럼 밑에 길이가 좀 더 길게 보이는 거야. 정간에 공간에서도 점과 점은 직선 거리를 구할 거야. 됐니? 공간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있어 없어?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떤 방법을 썼지? 공간 길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했지 우리가? 루트
이제 어떻게 했어?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그래 그렇게 구했어. 에? 그럼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에? 됐지? 아 직육면차는 도형이 발생했네. 다음에 너희들이 좌표화 시킬 때 직육면차를 많이 이용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야 보이거든 얘가. 위치 관계가 직육면차를 그려봐야 보일 거라고. 에? 자 점과 직선은 어디에 있다고? 점과 직선은 평면에도 있고 공간에도 있겠지. 평면에도 있고 공간에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점하고 직선이 있으면 민주야 뭐해? 수선을 봐. 수선을 그리겠지. 수선을 그리깁니다. 수선을 그립니다. 되니? 요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거리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수직거리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점하고 평면도 자 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 위에 있는 점, 직선 밖에 있는 점.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그냥 쓰질 않는 거야. 점하고 평면도 점이 있고 평면이 있어요. 점하고 평면은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지. 점하고 평면은 어디로 가야 돼? 공간으로 가야 되겠지. 점이 이렇게 있고 평면이 이렇게 있어. 자, 보통 평면을 그릴 때 평면은 직선과 마찬가지로 직선의 뜻이 끝이 없습니다. 평면도 끝이 없어. 평면도 끝이 없어. 근데 그걸 나타낼 수가 없어. 우리 직선도 일부만 그리잖아. 평면도 끝이 없어. 그래서 끝이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모양 자체가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져 있어. 이거 평행사변형이야? 아닙니다. 직사각형입니다. 민주야 이거 뭐라고? 직사각형을 그린 거라고. 아니 근데 직사각형 같이 안 생겼는데 왜 그래? 민주 왜 그래? 이거 뭐야?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평사. 오, 평사처럼 보이니? 공간이니까 이게 반드시 이렇게 평면적으로 안 보이잖아. 공간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이랬니? 이 그림 그린 것은 직사각형을 그린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보여도 평행사처럼 보이게 된다고 해. 직사각형을 그린 거라고 보면 돼. 자, 앞으로 평면을 그릴 때는 우리는 직사각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면을 그릴 때는 뭘 생각해? 직사각형을 생각해야 돼. 이해되니? 그럼 평면은 직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삼각형도 있잖아. 오각형도 있고 뭐 원도 있고. 이해되니? 근데 어떻게 그리라고? 직사각형으로 그리라고. 그럼 삼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리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야 잘 보입니다. 그래야 잘 보여.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있어? 선을 이렇게 어떻게 그릴 거야? 수직으로 그릴 거야. 그래서 이것도 수직으로 해서 이게 수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은 직선거리, 수직거리.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아 몰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아 몰라? 이거 우와 알아.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어? A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오 뭐야? AX1 AX1 BY BY1 C 오 알고 있네. 알고 있겠지? 공간에서는 요 식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평면에서만 통하는 식이야. 공간에서 이게 통하지 않아? 그럴 거 아니야. 됐어요? 공간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재냐? 수직으로 거리를 재겠다는 논리로 갈 거야. 공간에서는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해되니? 얘를 어떻게 잴 거다? 나는 수직으로 잰다는 논리만 있는 거야 일단.
그럼 수직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거라고. 수직에 대한 논리를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말이야. 실제 우리도 얘를 증명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되니? 자, 공간에서는 점과 얘를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점을 수선의 발을 구할 거라고 해. 그래서 구할 거야. 공식이 그래서 없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식이 있어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평면의 식이 여기도 AB라는 것은 우리는 암암리에 약속을 좀 했지. 요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요 점을 뭐라 넣어서 X1, Y1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됐지? 자, 공간에서는 평면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평면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잖아요. 문자 하나만 더 추가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공간이 점도 좌표가 X1, Y1, G1 이렇게 가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지? 그러면 요놈의 거리 이 식은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빨리빨리 와. 앉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G1 플러스 D 이렇게 구합니다. 식이 느낌이 비슷하죠? 비슷하지? 다시 말해서 뭐만 알면 돼 이제. 평면식만 세울 줄 알면 우린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요 증명도 어떻게 증명하냐면 수선의 발이라는 점을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 거야. 근데 우리는 공식을 외워가지고 책도 없어? 이씨 몰라. 애랑 같이 볼게. 내가 그걸 같이 보면서. 자, 그래서 평면식만 알면 우리는 이제 거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다음에 평면식만 외우면 되겠지. 평면만 알아내면 이제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요 증명이 좀 어려워서 증명이 뭐 교과적인 기본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나요? 다음은 직선과 직선입니다. 자, 직선과 직선은 평면에 있어, 공간에 있어. 둘 다 있겠죠. 둘 다 있어. 그럼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어? 우리는 일치. 일치는 보통 맛 빼버립니다. 일치가 없는 건 아니야. 일치는 빼고. 그럼 어떤 관계가 있어? 두 개가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 좋았어. 잘했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위치 관계가 직선과 직선은 두 개가 만나지 않은 것을 뭐라 그래? 평행이라고 하지. 그리고 만난다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만나는 것 중에 우리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만난다 중에 조금 특수한 경우다 생각하면 돼요. 직선과 위치 관계가 공간으로 가면 뭐가 있어? 꼬인 위치가 있지. 꼬인 위치가 있습니다. 꼬인 위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있고 왜? 꼬인 위치 뭐라고? 안 보인다고? 뭐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대두라서 그래, 대두. 네가 앞으로 와. 싫어? 그러면 투시로 하든지. 꼬인치를 뭐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야 앞으로 와. 씨. 동생 상처 받았잖아. 아니 아니 상처받은 게 아니라. 보여. 아니 옆으로 나오면 되잖아 네가. 아니야 옆으로 가. 자 그래서 위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리가 있겠네요. 거리는 어떻게 재? 거리 아까 뭘 잰다고? 길이를 어떻게 재? 최단 거리를 잰다고요. 뭘 잰다고? 최단 거리. 그럼 평행선은 최단 거리 있어 없어? 써요. 어떻게 재? 한 점 잡아서 한 점 잡아서 한 점 잡아서 어떻게 재? 써이 대입해요. 수직으로 재지. 수직으로. 두 번째 그림은 거리 있어 없어? 없어요. 거리가 없는 건 아니야. 거리가 있는데 나오지 않는 거야. 거리 얼마야? 두 번째 그림 0이야. 두 번째 그림 뭐라고? 0이야.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라고. 꼬이치는 거리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는 거 없어. 거리는 다 있지. 아까 어떻게 된다? 거리 어떻게 된다고? 길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길이 어떻게 된다고? 수직.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잰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꼬인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거리는 있다고 분명. 어떻게 잴 거라고?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잴 거라고. 되니? 어떻게 최단 거리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내가 두 개의 직선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움직여. 됐어? 여기에 장원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나는 장원영이 가까이 보고 싶어서 얘를 쓸 거 아니야.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점을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장원영이 나를 보기 위해서 설렌다. 가까운 위치로 와서 하려고 하겠지. 상상은 안 되지만 그럴 거 아니야. 그 위치가 분명 어딘가 있겠지. 네.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 점이 어딘가에 있겠지. 네. 이해되니? 자, 꼬인치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돌려서 봐도 관계없잖아. 너희들은 이제 편하게 봐도 상관없잖아. 네. 그러잖아. 그림은 이렇게 있고 내가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그래 놔두고 여기 돌렸단 말이야. 똑같은 거잖아. 너희들이 직선도 지금 이렇게 있는 직선이 평면적으로 있는 것도 내가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모든 꼬인치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요런 식으로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지는 알겠지? 어디가 있어? 그 가운데 선을 얘랑 선을 연결한 지점이 분명 있겠지? 되니? 그래서 얘를 잴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재냐 하면 제일 가까운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있기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고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위치입니다. 수직이 되는 위치가 있어. 이 계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직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구하고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할 거라고. 뭘 이용해서?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점 구하고 점 구하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니? 꼬인치도 당연히 거리를 구한다 이거야. 어렵지만 됐어요? 뭐 하고 있어? 다음 두 번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났지.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됐어요? 교점이 발생해. 이게 점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점이 발생한다 뭐라고? 점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야.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결정 조건 세 가지가 있지. 점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 이렇게 있는데 실상 우리한테 질문은 평면의 결정 조건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점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는 뭐다고? 교점이라고.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게 교점이 하나의 결정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점이 만나면서 이 교점이 발생하고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 발생합니다. 요게 각이야 이제. 이게 각의 정의입니다. 됐니? 됐어 안 됐어? 이 각이 있고 얘는 각이 90도고 얘는 각이 뭐 세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우리는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 몇 가지 되니? 근데 두 개의 직선이 나오면 각이 존재를 합니다. 교점이 발생하면 각이 발생한 거야. 근데 꼬인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써요. 꼬인치는 교점이 없습니다. 교점이 없는데 각은 있습니다. 교점은 없는데 각은 있어요. 이해되니?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한 점에서만, 지금 요게 다 평면 결정 조건이야. 지금 요거 평행한 선이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 것도 이것도 평면을 만들어냅니다. 알겠니? 뭔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꼬인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꼬인치를 하나의 선을 평행 이동을 합니다. 하나의 선을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시키다 보면 두 개의 선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할 수 있겠지. 꼬인치를 하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만나게 할 수 있다고. 됐니? 만나게 한 후에 우리는 이 각을 구한다. 오, 지금 그림이 위치가 안 맞아요. 지금 상관없어요. 자, 어쩐다고? 꼬인 이치의 각은 평행 이동시켜서 각을 구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도형 직육면체 중에 꼬인 이치의 선들이 꽤 많다고 해. 꼬인 이치. 꼬인 이치가 나오면 우리는 꼬인 이치가 쉬워, 꼬이지 않은 위치가 쉬워? 보이지 않은. 꼬이지 않는 게 쉬워. 자, 꼬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의 평면. 꼬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나의 평면을 생각해야 돼요.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은 꼬인 이치가 없습니다. 뭔 얘기 알겠네요? 요 선은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 요거 여기에는 꼬인 이치가 없어요. 요 선을 포함하고 있는 요 면은 꼬인 이치가 없습니다. 그 요거하고 요쪽 선하고를 요렇게 한 평면이 또 하나 나오겠지. 이해되니? 여기에도 꼬인 이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없고 여기에 없고 여기에 없어. 그럼 남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만 남은 거야. 이게 꼬인 이치야. 이해했니? 중학교 때 했어. 중2 때, 1학년 때 했어. 꼬인 이치는 그 하나의 평면에는 꼬인 이치가 없어.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꼬인 이치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단 우리가 이런 면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안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 내가 단면 잘라봐야 한다 했지. 요 선하고 요 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 둘, 요렇게 사선으로 세 개입니다. 세 개. 요선하고 요선 평행이잖아. 두 개의 평은 평행이잖아. 그걸 포함하는 평면 안에는 꼬인치가 없어요. 나머지만 꼬인치입니다. 그러면 그 꼬인치에 얘랑 얘도 우리는 각을 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 얘를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킬 거야. 시켜가지고 각을 잴 거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되니? 좋았어. 다음은 직선하고 평면입니다.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는 공간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 직선하고 평면은 위치 관계가 우리는 어떨 수가 있냐면 포함할 수가 있고요. 보통 포함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얘는 포함이 있어요. 있기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 민주야, 이 도형이 뭐라고 이거? 와우, 민주 살아있어. 그래서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평행사변이라고? 잘했어. 수업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차이점이야. 직사각형이야. 왜 평사일 수 있잖아요. 평사일 수 있어. 아니 평사일 수 있어. 오이씨, 그 똑들 이런 생각 좋아. 칭찬합니다.
평사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직사각형 그린 거야. 그렇지? 네. 얘가 어떤 것이 있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 있고 이렇게 평행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러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네. 뭐야? 지루하냐 이제? 지루해? 근데 만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도 있냐면 찍으로. 수직으로. 오, 잘했어.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 얘는 좀 특수한 경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림은 없습니다. 아이씨.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림은 없어. 뭐가 없어 지금? 아까 내가 평면이 어쩐다 했어? 평면이 끝이 없다고 했어요. 평면이 끝이 없어. 이게 그림이 맞지 않는 거야. 근데 설명을 못 하니까 평면을 끄는 거라고 해. 평면은 끝이 없어. 직선도 끝이 없고. 그럼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절반도 아니겠지만. 평면이 끝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요거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안 보여야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서 두 가지가 생각나겠네 이제. 뭐 길이하고 각에 대한 얘기 하겠지. 첫 번째 그림은 일치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 거리가 있어 없어? 좋아요. 있지. 어떻게 이제 빨간 거. 최단 거리로 재면 되겠죠. 최단 거리로 재겠지. 이해되니? 자, 이 세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세 개의 그림을 평면하고 내 눈하고 이렇게 반드시 놓고 평면을 이렇게 놓고 얘를 봅니다. 봤지? 이 세 개의 그림 볼 거야.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게 보이겠네. 네. 똑같게 보이겠지. 이 그림도 똑같게 보이겠지. 으흠. 네. 똑같게 보이겠지. 됐어? 얘는 달라요. 어떻게 보여? 점으로. 점으로 보이겠네. 됐니? 점으로 보이겠지. 자, 여기도 이 점이 하나 있지. 네. 이걸 뭐라 불러? 요 점을 뭐라 불러? 교점. 점의 결정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선하고 면이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면 그것도 점의 결정 조건이야. 자, 얘는 어떻게 보일 거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 점. 점으로 보입니다. 점으로 보여. 중요한 사실이야. 점으로 보여. 이해됐지? 얘하고는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면 얘하고 길이가 같다면 두 개의 그림 똑같게 보인다겠지. 그럼 길이도 어떻게 보이겠어? 얘하고 얘는 같이. 똑같이 보이겠지. 얘는 어떻게 했어? 달라요. 이렇게 보이겠지. 얘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달라지겠지. 이해되니? 얘하고 얘는 어떻게 보일 거라고? 똑같게 보일 거야. 평면하고 요 직선이 뭐가 되면 평행이 되면 얘하고 얘가 위에서 보면 똑같게 보일 거야. 평면과 수직으로 위에서 봤다 이거야. 얘를 보통 우리가 사형이라 부르는데 사형의 의미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사형이야. 되니? 근데 평면과 위에서 정수직으로 봤다가 정사형이야. 정 바르게 봤다 이런 소리야. 이해되니? 그래서 정사형에서 이러한 평행 조건은 꽤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직선뿐만 아니라 도형도 마찬가지야. 도형도 평면도 그래서 얘가 면이 평면이라 보고 얘가 물체가 이렇게 있어. 되니? 이 물체하고 평면이 이렇게 평행이 되면 어떻게 보일 거야? 똑같게 보일 거라고. 근데 이렇게 쏟아져 있으면 다르게 보이겠지. 사이즈가 커졌어, 작아졌어? 사이즈는 무조건 작아집니다. 무조건 작아져. 맞냐? 물체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무조건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게 약간 응용이 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우리가 요 스크린이 바닥을 스크린이나 보면 스크린을 보고 눈을 이렇게 요거랑 수직에서 딱 똑같이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광원이라 보면 스크린하고 광원이 이렇게 평행 관계에 있는 걸 정사형이라 불러.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빛이 바닥하고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지 않고 빛이 사선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태양이 사선으로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의 더 길이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 이해되니? 그림자 길이가 길어질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잘해야 되냐면 요거랑 요것이 평행이라는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요거랑 요거 평행 위치를 잘 잡으면 이해되니? 뭔 말이 이해돼? 어떤 논리냐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여기 지금 평면 쪽으로 본 거야. 단면 쪽으로 본 겁니다. 이게 바닥이야. 바닥 평면이야. 이게 바닥 평면. 물체가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빛이 이러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옵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어?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겠지. 뭔만 이해되니? 물체를 내가 다른 물체를 일단 세웠어. 물체를 이렇게 세워놨어. 그림자 길이가 어떠겠니? 물체 이렇게 세워놨어. 막대기를. 그림자 길이가 똑같잖아. 아니 물체 이렇게 생긴 빛이 이렇게 보니까 똑같잖아. 물체의 길이는 다른데. 아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에.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 너 애 낳으면 다음에 꼬맹이하고 자기 얘기하고 한번 그렇게 실험하면 돼. 어떻게 하면 그림자 길이가 똑같아질까 한번 하면 돼. 그렇지? 얘하고 얘는 다르지만 그림자 길이는 어쩌냐? 똑같아진 거야. 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줄 줄 알아야 되냐면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이야. 그래서 뭔 조건이야? 빛하고 스크린, 물체하고가 수직입니다. 수직. 요걸 찾을 수 있으면 나머지 길이는 다 똑같은 거야. 아까 이해됐니? 좋았어. 패스. 패스. 다음은 자 거리 제거해. 자 각이 쓸만한 놈이 있나요 지금? 요건 아까 수직이라 했잖아. 요 수직이라 했잖아. 그럼 각이 있다는 소리네? 아니 요거랑 뭐 요렇게 우리 수직 했으니까 요거 수직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각이 있다는 소리네. 네. 그럼 얘는 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얘는 각이 어디 있냐 이거지. 있긴 있겠지. 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정사형과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볼 거야? 물체를 아니 평면 바닥 평면 있잖아. 평면하고 수직에서 위에서 볼 거라고. 위에서 보면 요 직선이 보이는 위치가 분명히 있겠지. 요 직선이 보이는 어딘가에 위치가 분명 있겠지. 평면에 보이는 선이 있겠지. 그래서 요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요 각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바닥 평면과 수직인 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되니?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어떤 색으로 갈까? 이렇게 합시다. 직선 위에서 바닥에 뭘 그을 거냐면 수선을 긋게 되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직선 위에서 바닥에 수선을 긋게 되면 좀 왼쪽 그림하고가 좀 안 예쁘니까 좀 바꿔볼게요. 직선 위에서 평면에 수선을 긋게 되면 만나는 점이 발생할 거야. 그 점하고 교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는데 선이 나오는데 그게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다음은 평면과 평면은 어디로 갈까요? 공간으로 가겠지. 공간.
공간으로 가면 평면이 위치 관계가 요런 위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와 어렵겠는데 그리기 어렵겠는데 비슷하게 그랬네. 비슷하게 그랬어요? 두 개고 평면과 평면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일치하는 건 제외.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수도 있어?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 우리 도형에서 많이 볼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도형은 꽤 많이 있어.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도형이 많아? 만나지 않는 도형이 많아? 만나지 않는 도형이 많겠지.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거 좀 쉬울 것이고 수직으로 안 만나는 도형들이 어려울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지? 수직으로 안 만나잖아. 그러지? 여기까지 되니? 자, 두 개의 면이 평면이 만나면서 생기는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을 뭐라 불러? 뭐라 불러? 민주야. 오. 잘 읽었어? 우리 요 교선입니다.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선. 교선.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은 당연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위에 그림은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가깝니다. 원래 점선으로 가야 되는데 수직하면 거리가 있겠지. 최단거리니까. 그러겠지? 두 번째 그림은 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없어. 그런데 뭐가 생겼어?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만났잖아.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럼 각이 있겠네. 각이 있겠지. 어딘가에 각이 있겠지. 현재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사실 요 각이 그 각인데 사실은 이 그림 자체는 직사각형 인정을 해야 요 각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 각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각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명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정되지? 교선이 발생하는데 그 교선에서 수선을 긋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수선을 그어요. 이쪽 평면에 있는 수선을 그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교선에서 평면 위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수선을 하나 긋는 거라고. 됐니? 교선에서 다른 평면에 수선을 긋게 되면 두 개의 직선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각이 생깁니다. 요 각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서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에서 이놈을 뭐라 부르냐면 이면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각이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면각, 두 면이 이루는 각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럼 여기에 이제 길이도 다 구했고 각도 다 구했고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은 뭐만 있냐면 새로 배운 건 뭐냐면 꼬인 위치도 각이 있다. 꼬인 위치도 각이 있다. 평면과 직선도 각이 있다. 근데 평면과 직선을 각을 구할 때는 보조선인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이고 면과 면도 각이 있다. 요걸 이면각이라 부를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겠지. 요 내용이 지금 공간도형에 있는 거라고.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잘 안 풀려. 이걸 알더라도 잘 안 풀려. 그거는 우리가 공간도형적인 생각 자체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래. 이해되니? 그럼 이해됐습니까? 쭉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나머지 아는 것들은 다 패스.
자, 공간도형에서 일단은 중요한 사실이 약간 뭐라 했어? 뭘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평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했지. 직선과 평면을 볼 줄 알아야 돼. 뭘 볼 줄 알아야 돼? 직선, 평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면은 어떤 면을 말하고 있냐면 단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도형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 와중에 돌려가면서 본다는 말 자체가 뭐가 숨어 있냐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하는데 일단은 삼수선이 있어. 민주야, 네. 삼수선이야. 삼수선이야. 삼수선. 삼수선이야. 삼수선이야. 삼수선. 삼수선이 뭔 뜻이겠어? 세계 선. 오, 똑똑한데. 삼수선은 세 개가 수선이다 이거지. 삼수선 뜻은 세 개가 수선이란 거야. 이전에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 때 분명히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은 모를 거야. 어딘지는 모를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사형이 있습니다. 정사형은 뭐냐면 뭘 볼 줄 알아야 돼? 평행, 수직 요걸 볼 줄 알면 돼. 평행, 수직.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도형 내용에서 이 삼수선과 정사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형을 볼 수 있으려면.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 할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돼. 한 직선에 있어버리면 평면을 이루지 않고 한 직선에 있지 않는 세 개의 점. 세 개의 점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어줍니다. 세 개의 점은 도형이 뭐야? 삼각형이야. 평면의 가장 출발 자체가 평면의 출발이 삼각형이야. 근데 도형이 아까 평면을 그릴 때 삼각형 안 그리고 뭘 그린다 했어? 직사각형을 그린다 했지. 이유가 뭐겠어? 쉬워서. 삼각형을 그리면 평면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으면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보는 게 쉽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한 직선 두 번째는 그래서 얘를 두 개의 점을 연결을 합니다.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됩니다. 뭔 말이야? 두 개의 직선이 이었다 이 말이야. 두 개의 점을 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음 평면이 이런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직선. 이는 평면을 하나를 이룬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평면의 결정 조건은 공간도형에서는 이걸 중요해. 뭐야?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아주 중요하다 했어. 이건 분명 알아야 돼.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되고 다음 시간에 필요한 건 다음 시간에 채워줄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어떻게 했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개의 직선은 무조건 각을 만들어낸다고 했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했잖아. 꼬인치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평행 이동해 갖고 한다고 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나지 않으면 이놈을 어떻게 한다고? 평행 이동해 가지고 한 점을 만나게 한 후에 우리는 각을 잰다. 이렇게 될 거야. 다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정사형 생각을 했지. 정사형 얘를 평면하고 어떻게 볼 거야? 눈을 평행하게 놓고 볼 거야. 평면을 평행하게 놓고 보면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놓이겠지. 그 선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선은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에 수선을 긋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니? 자, 3수선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나서 요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자, 여기가 3수선이 어디가 있냐면 요 직선 있지, 초록색 선 있잖아. 그럼 생기는 각이 여가 있잖아, 여가. 요게 각이야, 우리는. 여기가 자, 요 초록색 선하고 요 점, 교점 있지? 교점을 지나면서 초록색 선과 수직인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을 수 있겠지? 요게 수직이야. 초록선 그었어요? 이렇게 긋게 되면 검정색 선하고 파란색 선도 수직이 된다가 3수선이야. 수선이 몇 개 보여? 수직이 3개 보이지? 수직이 3개 보이지? 됐니? 이 중에 2개가 만족을 하면 나머지 하나가 만족을 한다가 3수선입니다. 셋 중에 2개가 만족을 하면 나머지 하나가 만족을 한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 그림 그린 순서를 3개 중에 2개를 먼저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연결하면 무조건 수직이 된다 이런 소리야. 3개 중에 2개를 그리는 거야. 3개 중에 요놈부터 그렸다, 요쪽부터 그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요 점하고 어떤 평면의 직선 하나를 그었어. 그리고 나서 요거랑 평면 위에 있는 수선 하나 그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올렸어. 수직으로. 됐니? 그렇게 되면 요 선하고 요 선은 점을 찍어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딱 이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치를 하게 된다고. 이게 3수선이야. 공간 도형에서 우리가 선들 그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직선은 딱 이 룰대로 그려야 돼. 이 룰대로 그려야 돼. 알겠죠? 이게 3수선이고요. 자, 3수선의 정리가 이제 그런 거야. 3개의 선이 있는데 앞에 2개가 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면이잖아. 그 3개의 선 중에 2개가 만족하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 된다. 이 3개가 이루어진다는 소리고 얘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면각 아까 했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다고? 교선에서 에이씨, 그리기 싫다. 아까 그 그림 보세요. 교선에서 2개의 수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각이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어요.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이제. 이거는 새로운 이론이에요. 이것도 하나에. 뭔 말이냐면, 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어요?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한 점에서 2개의 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면 2개의 선이 수직입니다.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한 직선에서 2개의 선을, 수직인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노란 선 2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뭘 만들어내? 평면을 만들어내잖아. 에이씨. 됐니? 한 직선에서 수직 투선이 2개 있으면 그 2개의 선은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게 되면 직선하고 평면은 수직이
될 거라는 거야. 맞지? 요 직선 하나랑 요거랑 수직이야. 요 직선하고 요거랑 수직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됐니? 그렇게 되면 이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요것이 L이고 M이고 N이고 요놈이 알파야. 됐니? L하고 M하고 수직이고 L하고 N하고 수직이면 L하고 알파는 수직이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그렇게 되면 알파 위에 어떤 선 K 어떤 선 알파 위에 어떤 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말로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알파에 포함된 K라는 선은 요 선은 L하고 K도 수직이 된다는 논리야. 모든 선. 아까 어떻게 했어? 얘를 어떻게 했어? 안 만나는데요?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 거잖아요. 평행 이동 시켜서 만나면 수직이 된다 이 말이지. 어떤 논리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자, 그림 잘 봐. 자, 그림을 잘 봐. 자, 이건 정사면체입니다. 뒤에 가면 그림 있는데 그 정사면체라 인정합시다. 정사면체 요걸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길이 구하는 거에 각 구하는 것만 질문이 일단 나올 겁니다. 길이 구하고 각 구하는 거 나올 거야. 각은 우리가 새로운 각에 대한 얘기를 했지 지금. 꼬잉이치의 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새로운 용어가 발생했지. 그럼 그러한 질문이 나올 거야. 그러면 현재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야? 정사면체라고 인정합시다. 뒤에 가면 있는데 그러면 요 선하고 꼬잉이치는 딱 하나 요것이 있습니다. 됐니? 그럼 요 놈과 요 놈은 각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요 그림에서 지금 요 선하고 요 선 보이니? 요 선하고 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딱 봐도. 요 놈은 평면적으로 보이잖아. 요 놈 뭘로 보여? 점으로 보이잖아. 그럼 평행 이동하면 뭐 될 거야? 수직이 될 거라는 거지. 상식적으로는 일단 수직이야. 알고 있어. 근데 왜 수직이 되는가를 보여달라는 소리가 돼.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선 둘 중에 하나를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사면체입니다. 요게 수직이 되죠. 이건 알고 있는 사실. 정삼각형이니까. 요것도 바닥면이 정삼각형이니까 요것도 수직이 되겠죠. 우리가 이 정삼각형이니까 요건 수직이 되고 요건 수직이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요 선과 요 선이 수직, 요 선과 요 선이 수직. 그렇다면 요 선과 요 면이 수직. 맞나요? 요 선과 요 면이 수직. 요 선과 요 면이 수직이라는 말은 요 선하고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라고. 뭔 이해되니? 됐어요? 직선과 두 개의 선이 수직이 되면 두 개의 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수직이 돼서 그 선하고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 좀 채워 넣을 거고 과제는 거기까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